안녕하세요. 강일동에서 순수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한약은 제가 좋아하는 처방인데요. 평소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민이 많아지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어떨 때는 심장이 좀 뛰는 것 같고 그게 또 심해지면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때문에 불면증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평소 예민하시거나 아니면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시죠. 요즘 같은 경우는 수험생들이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아서 이 처방을 이용하시면 또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이라면 공부 때문에 합격 또 계획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평소 체질이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계획이 없으면 불안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도 또 갱년기 즈음이 되면 평소와 달리 예민해지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처방, 오늘은 귀비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면 몸에서도 그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몸의 상체에 열감이 좀 난다거나 심장이 평소와 다르게 좀 빠르게 뛰는 게 느껴진다거나 손발이 저리다거나 잠이 오지 않는다거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3, 40년 전에는 이 처방으로 건물 지었다고 하는 의원들 꽤 있으셨습니다. 그만큼 잘 듣는 처방이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처방이기도 했단 얘기죠. 생각이 지나치게 되면 심기와 비기를 상한다고 한방에서는 표현합니다. 이것을 사려과다 노상심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소화기 기능이 약하고 또 심기가 허약해졌을 때 도움이 되는 처방 귀비탕입니다. 지금처럼 가루약으로도 한방제약회사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굳이 탕약으로 이용하지 않으셔도 한약국이나 약국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또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귀비탕의 약재를 먼저 볼게요. 귀비탕에는 약재가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당귀, 용안육, 산조인, 원지, 인삼, 황기, 백출, 백복신, 목향, 감초입니다. 당귀, 백출, 인삼, 황기로 복이 보혈하고요. 용안육, 백복신, 목향으로 뭉친 기운을 풀어주고요. 산조인, 원지로 심장 기능을 올려주는 약입니다. 즉 기운을 올리는 보약 개념에 뭉친 것을 풀어주고 또 심기를 굳건히 해주는 약이죠. 여기서 익숙하지 않으신 약재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용안육이 들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꼭 무화과 말린 것처럼 생겼고요. 열매처럼 보입니다. 씨앗이 빠진 열매처럼 보이는데 이게 용안육인데요. 용안육은 열대지방에서 나는 약재이기 때문에 베트남 쪽에서 나는 게 좀 좋습니다. 용안육 자체는 요즘으로 말하면 열대과일 리치 말린 것이라고 하면 또 건강식품 파는 데서 구입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맛이 달고 성질은 따뜻하고 심경, 비경에 들어갑니다. 비기를 잘 돌게 하고 비기를 잘 돌게 한다는 건 소화 기능을 좋게 한다는 얘기고요. 건망증이나 정충, 심장이 평소와 다르게 우리 평소에 지낼 때 내 심장이 뛰고 있구나 라고 인지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무엇인가에 놀랬을 때 혹은 이렇게 달리기 같은 걸 하고 나면 내 심장이 뛴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런 걸 정충이라고 표현하는데 정충이 있을 때 효과가 있고 또 오래 복용하면 총명해진다고 쓰여 있는 그런 약재입니다. 이 약재는 그냥 복용하셔도 맛이 단 편입니다. 열대 과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리고 나면 하얀 가루 같은 당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한방차 이용하시는 곳에서는 좀 씁쓸한 쌉싸름한 한방차에다가 용안육을 옆에 고명으로 많이 놓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 들어가는 특징적인 약재가 목향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무를 슬라이스 해 놓은 거고요. 목향의 특징은 향이 들어가는 약재는 향기가 진합니다. 그리고
약간 멀리 퍼져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목향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공진단이라는 약재에는 원래 목향이 들어가지 않고 천연사양이 들어가야 하는데 천연사양이 워낙 비싸고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천연사양 대신에 천연사양이 들어가면 의약품으로 출시가 될 수 있고요. 그게 너무 귀하니까 천연사양 대신에 침향을 넣게 되고 침향마저도 조금 구하기 힘드니까 침향 대신에 목향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목향이 들어간 공진단, 목향 공진단, 목향 뭐뭐뭐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공진단보다는 좀 많이 저렴하게 그렇게 구입을 하시죠. 우리가 공진단 나 한 알에 10,000원 주고 먹었는데 이런 말씀 가끔 하시는데요. 그건 바로 목향 들어간 공진단이면 그렇게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목향 자체가 목향의 효과는 맛은 맵고 쓰고 성질은 따뜻하고요. 위기와 비기를 통하게 하고 울체된 기운을 풀어줍니다. 향기 테라피를 우리가 향수 같은 걸 뿌리거나 좋은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자체가 어떤 테라피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향 자체에도 기운을 좀 흐트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약재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귀비탕에 관한 조문은 그 밑에 쓰여 있는데요. 제가 이걸 조금 해석을 해드려 보자면 근심이나 생각을 지나치게 해서 심과 비를 상한 탓으로 건망증이 생겼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또는 접촉할 때 걸핏하면 유정이 되는 병증을 치료한다라고 책에 쓰여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활용할 때는 귀비탕은 생각이 많거나 고민이 많은 수험생, 갱년기 부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열이 나고 심장이 떨리는 느낌, 심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거나 손발이 저리다고 표현하는 그런 증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원인이 사려 과다입니다. 고민이 많은 거, 생각이 많은 거, 그게 바로 원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으신 분이라면 귀비탕을 한번 떠올려 보실만 합니다. 귀비탕증인데 몸에 열이 있는 편이시라면 치자나 시효가 들어간 똑같은 귀비탕인데 지금처럼 가미귀비탕이라는 처방이 치자 시효만 들어가면 다른 이름의 처방이 되거든요. 그때는 열감이 좀 있으시면 가미귀비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과립으로는 귀비탕은 출시되지 않고 있고 가미귀비탕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열받을 일이 많아서 그런지 가미귀비탕을 사용해야 될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과립의 경우는 가미귀비탕을 물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주시는 분이 적절한 처방을 주시겠지만 가미귀비탕을 드신다고 해서 몸이 갑자기 냉해지거나 뭐 그러진 않으니까 상담 통해서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갱년기 즈음에 예민하실 때 혹은 예민한 사람의 불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충격을 받았을 때 귀비탕, 가미귀비탕이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요즘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고3이나 수험생들이 아무래도 앉아서 공부만 하고 또 계속 예민한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 소화 기능이 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상태로 소화 기능 약하고 잠이 안 온다거나 그럴 때 수험생들에게 요새는 많이 이용되고 있는 처방입니다. 하다로 인한 증상이라고 해도 귀비탕을 좀 조심해야 될 분이 있으시거든요. 몸에 열이 많으시거나 평소에 튼튼한 체질이신 분이라면 사려 과다라고 해도 귀비탕이나 가미귀비탕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처방으로 똑같은 사료 과다로 인해서 불면이 생기고 했을지라도 귀비탕보다는 다른 처방을 이용하시는 게 맞고요. 체질에 맞지 않는 한약을 이용하시게 되면 불편한 증상, 부작용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상담 통해서 직접 방문하셔서 이야기하시면 좋은 처방으로 아마 안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시험 등으로 생각이 많으시거나 고민이 많으시다면 귀비탕이나 가미귀비탕 기억해 주시고요. 아주 좋은 처방이고 유용한 처방이니까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신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들은 유용한 것들을 이용하는 게 현명하겠죠. 앞으로도 좋은 처방, 유용한 처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가 3분의 1쯤 남았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평안하시고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